대한민국 영화사에서 이 정도의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이 정도의 위치를 경험한 배우가 완벽하게 각성해서 새로운 진화를 한다? 그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가능할까? 네, 근데 설경구 배우의 지금의 현재는 그 각성과 진화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는 아니고, 그게 뭐, 살인자의 기억법이랑 불안당을 만난 건 저의 행운이었던 거고, 그게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진화를 하고 뭘 하자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그 시점에서는 잘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근데 거기서 이 두 영화에서 저는 좀 많이 좀 힌트를 얻고 답을 얻은 건 아니고, 힌트. 예, 뭔가 좀, 조금 길이 보이나? 그런 좀 힌트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길이 잠깐 안 보였을 때도 있었어요? 관객분들이, 뭐 제목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때는 뭔가 좀 바란스를 다 놓쳐버린 것 같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긴 한데, 근데 지금 좋아요, 지금은. 엊그저께 우리 살인자 기법 무대 인사 끝나고 내가 쇼박스 유정원 대표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자랑으로 최초 1000만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1000만이라는 숫자인데 해보고, 또 상도 많이 받아봤고, 제가 참 복이 많은 대한민국 배우 중에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한 배우인데, 저는 올해 개봉하면서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이제 BEP 넘겼고, 일요일날 BEP 넘기면 이제 BEP 넘겼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저한테 왠지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오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50이다 보니까 밸런스를 놓쳐버리면은 그렇게 이렇게 사라져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면서 이제 사라져 가는구나라고 인정도 했던 순간들이 있었었는데, 저한테 되게 고마운 영화들이죠, 두 영화. 내부적으로 분명히 그 동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간절했고 절실했었죠. 사라짐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기 싫은 거에서에 대한 왠지 사라질 것 같은 싫은데 그렇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근데 좀 싫은 간절함이 있었죠. 근데 모르겠었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다시 다른 모습이 뭐 없을까는 몰랐었어요. 정확하진 않으셨어요. 정확하지 않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작품도 안 떠올랐고 이런 류의 영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떠오르지도 않았고, 근데 막연하게는 이렇게는 싫은데라는 건 있었어요. 그렇게 싫을 때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되게 싫을 때.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무기력하게 빙빙 생각만 돌고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그때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이 딱 윤시영 감독이 만나자고 했어. 이런 대충의 설명을 들으니까 참 어렵겠다. 근데 그래서 재밌겠다. 재미있겠다. 네, 그래서 재밌겠다. 여기서 답이 있겠다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어려워서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오달수 씨가 오 선생이 그 제작 보고회 때 마지막 인사에 배우가 힘들고 좀 고달프고 고민이 많아야 보는 관객분들이 더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는 말이 그때 훅훅 요새 와 닿아요. 그래서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변신까지는 아닌데 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라고 할 때 그 희열은 그 전까지의 고생을 다 덮어주죠. 사실 설경구 배우의 과거부터의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보면 정말 항상 새로운 변신, 완전히 다른 이런 수식어들이 늘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의 다름과 지금의 달라짐은 또 다른가요?
오아시스 다음이 공공의 적이고, 그러니까 뭐 오아시스 키로수로 얘기하면 아니구나, 공공의 적 다음이 오아시스구나. 89km에서 67km로 66km로 쭉 빼니까 다른 얼굴 같다. 실미도 끝나고 역도상이다 보니까 또 갭이 확 커지고,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였을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 근데 저는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뺀다, 전체적으로 찐다도 물론 뭐 앞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만 빠지면 어떨까? 이 부분만, 광대뼈만 드러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또 디테일하게 얼굴을 만들어 보면 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얼굴 만드는 재미? 그 캐릭터 만드는 재미가 좀. 그때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캐릭터를 만드는 들어가 보려고 하고 싶은 거죠. 더 디테일하게 그 얼굴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살인자의 기억법을 보면서 배우분들은 근육 하나하나의 쓰임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원한다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나의 눈과 한쪽 뺨 정도만 원하는 정도의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근육이, 3번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나요? 뭘 보려고 그래. 감정을 육체로 표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기술로서 닿을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고 배우분들이, 제가 꽃잎 때 조연으로 첫 영화긴 한데, 그때 이정현 씨가 고등학교 1학년 15세였었어요. 제가 그때 촬영장에는 없었었는데 기차 유리를 깼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정현 씨가 지금도 왜소하지만 그때는 진짜 왜소했었어요. 진짜 빼짝 말라있는 친구가 기차 유리를 깼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것도 그 CG로 이제 하려고 트릭을 쓰려고 뭐 하다가 머리로 이렇게 막 치는 씬인데 팍 깨진 거예요. 그때 이정현의 기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정현 배우의 기였던 것 같아요. 기차 유리가 이래요. 근데 이게 쫙 깨졌다니까. 유영길 촬영 감독님이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머리로 빡 깼는. 이정현의 기였던 것 같아요. 기운이 유리를 깼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설경구 배우에게도 분명히 그런 기가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들 좋게 봐주셨던 때가 있었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떤데요? 그때 그 기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몰라요. 저는 그냥 왜 안 되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왜 나는 못하지, 그 고민만 있었어요. 촬영장에서 한번 사과한 적도 있어요, 감독님한테. 죄송하다고. 저 진짜 하느라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저 이게 단 것 같아. 더 이상은 이게 단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깜짝 놀라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나의 기운이 뭐 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는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배우가. 정상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작년인가 집에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2005년도 스크린 잡지 표지가 저였더라고요. 난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순위를 매긴 게 있었는데 그게 내가 뭐 1위여가지고 내가 표지가 됐었던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구석에서 빼서 잘 보이는 데에 다시 꽂아놨죠. 네. 좋았었던 때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못 즐긴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정말 네. 못 즐겼구나 내가 그 순간들을. 그렇다고 막 건방 떨고 그런 게 아니고 막 쑥스러워하고 막 미안해하고 막 그러면서 감히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후회스러웠어요. 왜 저 순간들을 만끽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쑥스러워하고 막 그랬나? 상을 받을 때도 괜히 미안해하고 저희도 이거 한번 못 들어보고 저희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안 즐기시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나 싶은 게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야, 첫 영화부터 너무 큰 평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그 부담도 컸어요.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부산영화제 개막작이었는데 그 2시간 동안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2시간 10분 후 이게 저한테 이렇게 달려들 관객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래. 확 오는데 그러고 나서 뒤풀이 갔더니 강재규 감독님, 차승재 대표님, 뭐 안성기 선배님, 박중훈 선배가 다 제 주위에 있는 거예요. 전 놀라운 순간들이었었어요. 그 순간들이. 2000년 박하사탕의 기억이 저도 나는데 박하사탕을 보고 극장 밖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 서로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 박하사탕을 보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땅을 쳐다보면서 집에 갔어요. 오지혜 씨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독. 이 영화는 독이에요. 우리나라의 첫 천만 배우고 천만 이관왕 배우시고요. 그랬었었죠. 이런 타이틀이 이렇게 많은데도 박하사탕이라는 이 영화가 설경구 배우에게는 아직도 굉장히 큰 영화예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앞으로도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자신의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가장 애정하고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지금까지는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앞으로도 박하사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넘고 싶다거나. 아니요, 못 넘어요. 하루는 오늘은 뭐 한 것 같은 그 포만감에 막 집에 오고 또 아쉬워서 막 이렇게 있으면 전화가 와요, 감독님한테. 이거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으면 전화가 딱 와요. 그러면 제가 받자마자 다시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알았다 끊어요. 감독님도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던 거였어. 감독님이랑 애증 같은 느낌의 그런 영화를 제가 오만 감정이 들어있는 영화를 제가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되게 그 잔상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박하사탕 얘기하면은 그때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인터뷰하면서도 기자랑 같이 울고 기자가 원고 쓰려고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일단 술 먹고 막 울고 같이 잘 못 빠져나왔었던 영화였고 좀 징글징글한 영화였었어요. 저한테. 제가 농담으로 저 호가 박하사탕이에요 라고 다닌 적도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얼굴은 박하사탕이다 박하사탕이다라는 얘기를 꽤 들었어요. 얼굴은 박하사탕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제가 호가 박하사탕입니다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허연해지셨다는 건 배우로서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뛰어넘겠다 뭐 그거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새로운 얼굴 찾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어요. 새로운 캐릭터 얼굴. 뭐 그래봤자 전데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만족일 수 있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끊임없이 그건 해보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캐릭터 얼굴을 또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영화 많이 전부신 것 같아요, 삶에서. 취미 생활도 많지 않고, 특별하게 쉬시는 날 하시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냥 영화, 연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맴돌기만 해요. 그냥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서 재밌어요. 연출 전공하셨잖아요. 알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할 뜻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한 번쯤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뭐
상대 배우한테도 어떤 노트, 어떤 뭐 요구한 적도 없는 배우고 전혀 그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얘기도 안 해봐요. 저는. 왜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배우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연기하는 사람. 잘 놀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해줘야 돼, 좀 더 놀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놀기가 쉽지가 않아서. 왜 놀기가 쉽지 않을까요? 노는 경지까지 간다면 그게 이제 뭐 비극이어도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간순간 몰입됐을 때 이게 딱 좋을 때가 있어요. 컷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거 느껴본 배우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런 맛 때문에 또 하고 또 전 배우는 애라고 생각해요. 애.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안 됐을 땐 죽고 싶어요 진짜. 이 한신 때문에 막 단순해요 되게. 이제는 단계를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도 본인도 인정하시는 거죠. 무슨 단계요? 진화와 각성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반복. 뭔가 한 단계가 지났다 나는 이제 이 단계다 또 진화됐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언제 또 이렇게 와서 또 막 올 줄 몰라요. 항상 함정이 아니지 함정은 아니고 언제 이런 폭탄이 있을지 몰라요. 폭탄 제거, 폭탄 지뢰를 피해가는 방법을 아직 몰라요. 그리고 폭탄을 계속 제거하고 오지도 않고 그냥 밟으면서도 오고 피해낸다고 피해내도 또 밟고 저는 반복인 것 같은데요. 단계는 없다고 봐요 배우가. 그래서 신인 배우나 경력 있는 배우나 전 똑같다고 봐요. 카메라 앞에서는 전 선후배가 없다고 봐요. 카메라 앞에서 선후배가 없다. 네. 동료 같은 배우지. 차기작 우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고독해지실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외로운 역할이어서 외롭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걱정도 좀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도 예전보다 더 외로우실 것 같아요. 기다리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되죠. 네, 그럼요. 벅차기도 해요. 네, 뭐 울컥도 하고 진짜. 주변 분들은 이렇게 희한해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라고 놀리세요? 고목나무에 꽃 폈다. 기자분들이 주요 중에 지천명 그래가지고 지천명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천명 아이돌이다. 아무튼 뭐 그래서 힘이 많이 되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그 의리는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의리요? 네, 팬들에 대한 의리.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그게 아닌가.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설경구는 아름답다. 제가 사인에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라고 썼는데 사실은 박하사탕 챕터에 나와 있는 소 제목이 삶은 아름답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를 넣었어요. 그게 삶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되게 좀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있는 영어. 저한테는 아름답다라는 게 좀 여러 가지 그냥 아름답다라는 단순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워지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지금 아름답지 않아서 아름답다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복잡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설경구의 삶은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를 자꾸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거야. 가르치는 느낌도 있고 삶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한테도 야 아름다운 거야 그래도 라고 말해주고 싶어. 네. 그런 느낌이 아름다움인가? 그래서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거야 또? 네, 그래서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시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